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지금 영상 딱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머리를 감고 나온 게 아니라요. 미용실에 갔다가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네, 요즘에 파마하고 이렇게 수건 싸고 집에 오는 일이 없지요. 남자분들은 더 깜짝 놀라셨죠? 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50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미용실이 있는데요. 미용실에서 뭐 1시간 정도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파마를 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제가 오전에 사실 녹화를 하고 가는데요. 세상에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마 말고 여유있게 와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 아주 진지한 내용인데 네, 머리 보고 집중을 못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집중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핸드폰 엎어 놓으시고 소리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스펙을 쌓는 방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외에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뭔가 좀 새로운 나만의 성과,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뭔가 그 스펙을 쌓고 싶다. 남들하고 다른 거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다 보시고 좋고 감동되고 또 공유하고 싶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네. 언제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저도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잖아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뭔가 나는 좀 직업인이 되고 싶다. 직업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잘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어떤 스펙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데를 이제 딱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취업이 쉽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더 이제 취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요즘 그 이제 인터넷 SNS 상에 유병재 씨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 말이 정말 많은 구직자들에게 공감이 되어서 여전히 SNS 상에 이 유병재 씨가 하신 이 뭐 웃길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상황이었지만, 네, 이런 말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긴 맞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KBS만 하더라도 정말 예전에는 다 신입을 뽑았거든요. 신입 PD, 신입 아나운서, 신입 뭐 다 이렇게 뽑았는데 요즘에는 다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구직자들한테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내가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냐. 그렇다면 나 같은 정말 신입은 어디를 취직을 하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이런 풍토나 분위기에 사실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맞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정말 신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알맞은 부서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기업의 문화이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뽑아놔도 이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경제적인 투자 비용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제 결과를 낸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뽑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정말 쓸만하면, 이 기업에 좀 보탬이 될 만하면 그 경력과 커리어로 다른 데 가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채용을 하면 바로 투입이 되어서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취업을 해야 되는 구직자 입장과 이렇게 경력직을 뽑을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꼭 직장에서 쌓는 성과나 스펙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뭐 다양한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대학 생활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꼭 직장 내에서가 아니라. 경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 분야의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태껏 그야말로 정말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만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토익 점수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실제로 그런 게 정말 다 똑같은 이야기죠. 다 똑같은 이야기. 뭐 똑같이 뭐 하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뭐 인턴하고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똑같은 스펙을 쌓는 것밖에 없다고요. 결국 이런 스펙을 가지고 뭐 스피치 코칭이나 면접 코칭을 받으면 또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는 이 면접 자기소개서나 이 이력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정말 마치 공식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왔던 이런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정말 개성이 있는 뭔가 이야기로 남아야 되는데 정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면접을 보러 실제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자기소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근데 뭔가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꼭 이 기업의 CEO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같이 진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거 똑같이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꿈을 도와줄 이유와 명분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명분 없이 행동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데 그래서 항상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면접관에게 나를 뽑아주는 면접관에게도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취업할 때 면접관이 이제 나를 만약에 뽑았어요. 뽑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왜 채용했지? 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할 때 확실한 이유와 명분. 이 사람은 진짜 이러니까 뽑아야 되지 않았겠어? 이 사람 진짜 뽑긴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이 사람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면접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셨다 할지라도 면접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에 이거 있으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요. 자, 진지합니다. 자, 면접을 보는데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 봤을 때 이 회사에서 이 면접관이 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남과 다른 이유와 명분이 확실하게 있나요? 있다면 도전하세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 이제 그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해서 학점도 꽤 높게 받았고 토익 점수도 높습니다. 대외 활동도 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담당자, 면접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회사도 좋고 저 회사도 좋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물론 다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만의 차별점이요? 그런 건 없지만 누구보다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열정은 있습니다. 일단 뽑아만 주세요. 라고 들릴 수도 있겠죠.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정말 면접,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 전문가들의 뭐 책도 읽고 뭐 강의도 들어보면 다 코칭해주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식상하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하나의 조금 그 마음가짐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기업과 구직자 나는 서로 거래를 하는 관계예요. 거래를 하는 관계. 물론 이 기업에서 뽑는 사람이 10명이면 사실 뭐 1000명, 10,000명이 가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작아지고 정말 여기에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고 내가 어떻게든 막 이거 막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 뽑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나 개인과 이 기업 간에 뭔가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에서 나를 뽑았을 때 나는 어떤 성과를 이 기업에 내줄 수 있을 것인지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며 겁을 준다. 이에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학 생활 내내 이력서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최대한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니 자신 또한 그렇게 한다. 토익 점수, 학점, 봉사활동, 대외활동, 인턴 등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놓는다. 이 말이 참 아프네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둔다. 간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도 모르는데, 꿈도 못 찾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 하기로 한다. 방학에는 역시 친구들 다 가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토익 점수 올리기에 매진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꿈은 여전히 못 찾은 상태다. 이때쯤 되면 역시 꿈 따위는 현실과 먼 이야기야 라면서 뒤로 던져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이제 순간이 본격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좋은 회사들은 경쟁률이 미친 수준이고, 열심히 준비했던 내 이력들은 흔하디 흔한 이력에 불과한 상황에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토익 점수를 좀 더 올리고 면접 준비에 돌입한다. 면접 예상 질문은 내가 평생 답을 못 찾은 내용들 뿐이다. 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중에 그나마 나아 보이더라고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으니 면접 학원을 다니며 예상 질문에 답변을 준비한다. 면접 전문가들은 내가 해왔던 것들, 살아왔던 인생들을 아주 적절하게 믹스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어쩌다 보니 친구 따라서 갔던 대외활동, 봉사활동과 얼떨결에 지원했던 인턴들, 방학 때 청춘을 그냥 보내긴 싫어서 무작정 떠났던 여행들이 마치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마치 진짜 나의 삶인 것처럼 외워서 면접 때 당당하게 대답하곤 한다. 진짜 참 너무 와닿네요. 너무 와닿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고 만들어가라는 식상한 말이나 하려는 건가요? 면접 때 거짓말 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를 이제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 신선한 재료들, 그 신선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은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 똑같이 만약에 하는 경험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남과 다른 신선한 그 말의 재료, 경험의 재료, 성과의 재료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만약에 외식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뭐 갈비집에서도 일해보고, 뭐 깨순이 김밥, 뭐 김밥 천국에서도 일해보고, 뭐 닭갈비집에서도 일해보고. 웬만한 대학생들은 외식 업종에서 다 아르바이트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어차피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내가 경험을 해봤다면 이 안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하면서 작업 절차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업 절차서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이 신입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절차들은 이렇게 업무는 이런 보고 절차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의 그냥 프랜차이즈나 보통의 그냥 자영업장에서는 이런 사실 이제 신입 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없다고요. 대부분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닭갈비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건 뭐예요? 거의 단기적인 거잖아요. 인수인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초짜가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절차를 좀 생략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가 이런 거 한 번 정도 만들어 본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런 작업 절차서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자기만의 성과,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겠어요. 제가 어떤 여자 엄청 그 마케팅 분야에 정말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정말 연봉이 정말 억대인 어떤 여자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횟집에서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는 마케팅을 너무 그 대학교 때부터 마케팅에 너무 소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횟집에 가서 이제 일을 좀 해봤는데 메뉴가 뭐 10,000원짜리 뭐 8,000원, 9,000원 뭐 10,000원짜리 이런 그 매운탕 메뉴가 있다면 메뉴판이 점점 갈수록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아니면 뭐 12만원짜리 모든 회 세트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뉴를 자기가 이제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단 위에 그 싼 메뉴가 있으니까 밑에까지 보지도 않고 그 위에 있는 싼 메뉴를 저렴한 메뉴를 대부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메뉴를 고르는 성향의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메뉴판을 바꿔달라. 투자해서 메뉴판 바꾸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비싼 메뉴를 거꾸로 맨 상단에 이제 배치를 하고 갈수록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이제 뒤로 이제 바꿨더니 그 전보다 엄청난 매출 상승이 올라갔고 평소에 8,000원, 9,000원짜리 메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권하고 어떻게 이제 메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12만원짜리 모든 회 세트를 주문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횟집 사장이었어요. 시급이 만약에 이 친구는 시급을 10,000원을 받고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뉴판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매출을 올려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이 친구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뻔하다니까요. 돈을 올려주는 건 당연하고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니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도 저는 이 사람 채용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한다니까요. 오히려 가족보다. 이런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뭔가 남과 다른 스토리, 남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성과, 이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빵집에서 일을 해요. 빵집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집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특도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빵집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재고되어 있는 이 빵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뭐 포장을 다시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이거를 뭐 사람들한테 즉석 시식을 시켜보고 맛을 보여준 다음에 이거를 구매를 하는데 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든다든지, 이거를 뭐 이제 뭐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뭐 이제 마감 전까지 뭐 판매하는 이런 방법이랄지,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뭐 판매하는 거랄지,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빵집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어떻게 하면 다시 판매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매개체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에 갔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성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해외여행을 나갈 때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그 해외 업체들을 분석해서 정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항상 해외 경쟁업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또 직원들을 직접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다고 하거든요. 대학생 때 이런 것들을 해봤다는 그 경험,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더 많이 붙여서 이거를 책으로 출판을 해본다든지 뭔가 콘텐츠로 남겨보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것도 정말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거나 이랬다면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독을 하시고 그거를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콘텐츠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서평하세요. 내가 원하는 그 분야의 책을 50권에서 정말 100권만 읽어도 내가 석사 박사까지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면접에 가서 스펙,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 구독자 몇 명,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펙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토익 점수 몇 점? 저는 이것보다 유튜브 구독자 몇 명, 이게 아마 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유튜브 영상 맨날 보고 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나는 수용자 입장에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 네. 작업 절차서를 만들어두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일을 가르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교육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죠. 대부분의 빵집 아르바이트생들이 남는 빵을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인 반면 더 잘 팔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팔았다는 점은 꽤 높이 살만하죠. 또 보통은 해외여행을 가서 놀러다니고 쉬기 바쁜데 여행까지 가서 기업들을 분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의를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 100배는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문성을 갖길 원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한 내용들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으로 써내 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이런 특별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만 하면 누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디서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그 일에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한다면 취업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동기부여의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공감해요. 정말. 제가 정말 이 동기부여 책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마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진짜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또 발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발전했을 거예요. 제가 방송을 18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방송을 해도 그 성과는 방송국 거예요. 음. 정말 지금까지 수천 개의 정말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컨텐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유튜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책 쓰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이걸 유튜브나 책을 쓰는 이런 것들로 파생된 일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가면 갈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유튜브 엄청나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1년 정도 하니까 1인 크리에이터로 실제로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네, 꼭 성과를 남겨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력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제가 파마를 한 이 머리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네, 해드렸지만 이 모습 웃기지만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봐도 너무 웃길 것 같지만 네, 여러분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의 성과 그렇게 반드시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민경 리포터였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더 좋은 이야기와 우리들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하고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르릉TV에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파마 풀으러 미용실에 가겠습니다. 안녕.